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연적 교회 성장의 8가지 질적 요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과정인데요. 최소치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최소, 좀 종이를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제일 뒤에. 네, 저도 한 장을 좀 주시고요. 오늘은 소그룹 모임보다는요, 지금 여기서 제가 강의하면서 질문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모임 끝나자마자 바로 수련회 모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그룹 모임 대신에 우리 다 같이 여기서 강의 겸 서로 좀 나누는 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치의 전략,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최소치의 물통, 농사 짓는 일의 비유, 최소치 또는 최대치, 모델을 주의하라.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마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다고 한다면은 제가 나누어드린 용지에 나오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쉽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성장이라고 한다면은 맹목적으로 뭔가를 많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소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최소치를 회복시켜 나가기 시작하면 교회 성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원리들을 우리들이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은 최소치의 질적 특성에 의해서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든지 최소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8가지의 질적 요소들을 갖다가 모든 것을 동시에 한꺼번에 힘을 투입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치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책에서는요,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을 갖다가 사례를 들고 있잖아요. 다윗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가장 간편한 것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적의 급소를 단 한 번에 넘어뜨리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것을 준비하고 처리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이 결국에는 최소치의 전략인데, 요 물통의 양은 결국엔 가장 짧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그냥 그대로 저번에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한 비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비료를 뿌리는데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비료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냐면, 다른 밭에서는 어떤 인산이 많은 비료를 사용해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고 해서 내 밭의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아하고 인산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저번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적용을 하면요, 다른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졌으니까 우리도 저것을 그대로 따라해서 모방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대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소치에 대한 대안들, 전략들을 다시금 세워서 활용해 나가게 될 때에 거기서 진짜의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강조가 되어져야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최소치, 질적인 최소치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그렇죠 같이 나누고 대화해서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서 성숙시켜 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다.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지 다른 교회에서 성공한 어떤 원리들을 그대로 베껴와가지고 적용했을 때는 별로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보면요. 정말 부흥한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막 어떤 그런 상황들, 세미나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지역과 그 상황이 우리와는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책 저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소치 전략을 할 때 그 최소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이용해서 최소치를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전략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을 주의하라는 것은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어드린 종이를 보면서 좀 이제 설명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교회 성장의 질적 요소 중에 우리 교회의 최대치의 요소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저번에 답을 적으셨습니까? 한번 나누었을 때 어떻게 답이 나왔죠? 이명윤 집사님은 우리 교회 최대치 요소가 무엇이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그때 전체적으로 예배가 점수가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영감 있는 예배. 네. 거기가 점수가 조금 많이. 네, 그 1번, 2번 주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에 데일 정도로 예배의 온도가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 교회에 가진 최소치의 요소는 무엇이? 박정근 집사님, 최소치의 요소. 필요 중심적인 전도. 그 목사 닮아가지고 전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요, 이 저자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 강점인 예배를 전도에다가 써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끌어와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경험해보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 부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요, 와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느끼는 게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요. 근데 지금보다 더 강력한 예배의 어떤 흐름과 역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예배에 참석해보면 알게 되어지는 그 정도로 우리 교회 예배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져야 되지 않겠나. 즉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최대치 요소를 가지고 그렇죠. 필요 중심의 전도랑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가가지고요. 최소치의 요소를 성장시킬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단기적 방안과 또한 장기적 방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적 전도를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했으면 좋을까? 저는 사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전략이 무엇이었느냐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이 은사들이 회복되어지고 은사적 전도 방식을 추구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금 부어져 있는 기름 부음의 형태가 아직은 그것이 가능할 만큼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필요 중심적인 전도 방식을 시작할 것이고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은희 집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제 예배 참석하고 나서 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속으로 표현을 이런 관계들이 조금 유기적으로 1대1로 전도가 됐다면 그 사람을 조금 더 많은 관계들이 이렇게 관계가 좀 맺어져서 교회에 유지될 수 있도록 좀 하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하신 그런 인사 중심적인 교회가 은사 중심으로 안 되면요,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그들을 제대로 돕기가 어려워요. 물론 교회가 지난번에 우리가 생명의 샘교회 양육 어떤 시스템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은사적인 도움들이 있어져야지만이 새로운 사람들이 가장 단기간에 주님의 몸 안에 연합되어질 수 있고 세워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은사 중심적인 전도든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단기적으로는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도는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혹시나 한 게 있나? 김민희 집사님. 먼 곳에서 이제 출석하는 교회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 교회 참석하는 것만 해도 짐이 한 짐이야. 정말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네. 제일 좋은 것은요, 교회 근처에 있으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광민호 집사님 뭐 생각한 거 없습니까? 이용진 집사님. 단기적 방안을 일단 어쨌든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목표를 같이 함께 세워서 이렇게 연말에 지금 작년에도 연말에 이제 성탄 예배를 위해서 또 그때 가족들 한 번씩 어쨌든 뭐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하지만 평상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목표점을 조금 놓고 이렇게 같이 할 때 조금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좀 더 동료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같이 계속 동료해서 서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진전은 있는지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좀 이렇게 운영을 통해서 같이 어쨌든 하고 있으면 서로 점검해주고 같이 하면서 서로 이렇게 저희끼리 쉬운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자체가 어려운 건데 서로 기도도 해주고 공유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꼭 그런 거를 일부러 옛날 전도 그런 것처럼 만들지는 않더라도 좀 목표 지점을 하나씩 정해놓고 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아까 은혜 누나가 말한 거랑 좀 비슷한데 이제 새로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이제 우리 교회 예배에 바로 이렇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기존에 하던 지금 요즘에 이제 중보 모임이 좀 멈추기 좀 됐지만 중보 모임을 하더라도 거기에도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 하니까 바로 왔을 때 이제 이렇게 바로 케어가 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들도 조금 있으면 그걸 해놓으면 좀 그 단기적인 어떤 목표에서 혹시라도 한 명이나 두 명이라도 어디가 오면 같이 그 사람과 함께 그 모임을 갖고 그래서 좀 그렇게 연결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가 다른 애들 전도해 올 수 있는 같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갈 때도 사실은 이제 학생회하고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함께 데리고 그쵸 초대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가면 서로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학생회나 주일학교가 새로운 아이들을 전도해 올 수 있는 가장 어떤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좀 아이들을 좀 뭐라 그럴까 지금 우리 기존 아이들도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때가 진짜 한 번쯤 왔던 애들한테는 다 연락을 해서 접촉점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수련회 갈 수 있다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요. 또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자꾸 우리 교회가 뭔가 행사를 해서 사람들이 함께 올 수 있도록 그냥 주일 오기에는 주일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에는 조금 서로가 그런 점들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최소치 요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가 필요적 전도를 일단은 활성화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하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수쟁이들은요, 참 보수적으로 자꾸만 변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그런데 그 전략을 바꾸셔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랑 교제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접촉 빈도들을 넓혀 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좀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만나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전도해 보려고 애썼는데 별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특별하신 개입 없이는요. 10년이 가더라도 지금 관계랑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접하고 그러는 가운데 거기서 복음으로 대시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요즘 탁구장에서 계속해서 어떤 한 분이랑
계속해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남자분인데요. 계속. 근데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뭐, 언제쯤 우리 교회 나올 거예요? 막 이 정도 말 던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에이, 이렇게 하는데, 그 뿌리치는 게 옛날 같은 경우는 딱 뿌리친다면 지금 그냥 슬슬 뿌리치는. 그러면서 계속 중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유형들을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내가 접촉점을 넓혀 나가는 이것이 전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랑 지금까지 만나고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내가 기도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내 삶의 전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들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최소치를 활성화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모델을 따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가 안 되니까 이제 전도를 이제 해야 돼. 그래서 한다면은 뭘 할까? 다른 교회 보니까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다 그러더라. 그러면 맞아. 우리 교회 이제 총동원 주의 시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시작하는 거. 이런 것은 별로 건강하지 않더라. 왜? 이런 식으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난 교회들이 결과가 좋았느냐 하면 별로 안 좋았더라는 겁니다. 이걸로 성공한 교회들은 몇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총동원 전도주의로 성공한 교회보다 성공하지 못한 교회가 훨씬 사실은 많았거든요. 실패한 경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입을 함구하고 성공한 몇 케이스들을 가지고 마치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장할 것인 것처럼 이야기해온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있는 한 교회는요,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 주에 한 100명 정도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야, 그랬답니다. 자,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어졌느냐니까 사람들이 거의 남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총동원주의를 결산하고 나서 그 목사님하고 그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총동원주의를 갖다가 우리가 매년 해야 되겠느냐라는, 아마 코로나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반복들을 계속해서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모든 사역들이 다 이게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쪽으로 왔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자가 최대치의 요소로, 최소치의 요소를 향상시키라고 했는데, 이 방법, 그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예배가 정말 제일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강점을 이용해서 최소치의 요소인 전도를 활성화시키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예배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예배 가운데 불타오르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일단은 포커스를 잡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게 최소치 전략입니다.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도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한번 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